안녕하세요. 1단 언니 끝나고 이제 2강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배운 6가지 생명현상의 특성 기억나세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물질대사를 한다였죠? 물질대사는 우리 몸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반응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화학반응을 통해서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생명활동에 쓰이는 에너지 그리고 생명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대사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나 기계나 마찬가지죠. 에너지가 없으면 생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질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방출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이라서 무언가를 합성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그리고 주로 생물체 내에서는 효소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밀레이즈, 펩신 이런 거 아시죠? 소화 효소. 우리가 밥을 먹고 아밀레이즈가 없으면 그걸 분해하는데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포도당으로 분해하는데 녹말을. 그래서 효소가 관여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반응 속도가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생체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생체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입니다. 네, 물질대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물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출입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흡열, 발생시키거나 발열, 반응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물질대사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분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고 작은 물질, 저분자 물질이 있고요. 복잡하고 큰 물질이 있습니다. 고분자 물질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큰 물질은 더 많은 분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결합의 수가 더 많겠죠. 당연히 간단하고 작은 물질보다는 복잡하고 큰 물질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이 안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한 물질을 가지고 큰 물질을 합성할 수도 있고요. 큰 물질을 분해해서 작은 물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작은 물질들을 합해서 크고 복잡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일련의 합성 반응을 통해서 생물체 내에서 뭔가 복잡하고 큰 물질을 합성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화작용. 합성하는 반응이고요. 자, 에너지가 별로 없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큰 애를 만들려고 해요. 에너지가 많은 애를 만들려고 한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 개의 작은 물질을 합해서 큰 하나의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다 하는 동자를 써서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같은 애를 만들었어. 같은 애로 묶었어.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을 합해서 큰 분자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들, 이런 거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식물이 이산화탄소나 물을 이용해가지고 작은 분자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 이런 것들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화작용 볼게요. 복잡하고 큰 물질을 분해해서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분해 반응들을 이용해서 작은 물질을 만드는 것을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당은 어떤 분자든지 얘는 큰 분자야 작은 분자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나 물보다는 포도당이 더 고분자겠죠. 그래서 포도당과 이산화탄소 물을 비교하면 당연히 포도당이 더 에너지가 많습니다. 고분자겠죠. 그럼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 때 여기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이 화학결합 속에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은 C6H12O6인데 이렇게 많은 분자들 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화학결합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분해가 될 거예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이에요. 하나의 물질을 서로 다른 여러 가지로 분해했죠. 같은 것들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를 이자를 써서 이화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화작용의 예로는 포도당을 이렇게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하는 그런 과정들, 산소를 이용해서 보통 하기 때문에 호흡, 세포호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거나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래 과학 돋보기에 보시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동화작용을 먼저 볼게요. 동화작용은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복잡하고 큰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이라고 얘기했죠.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많은 물질로 합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에너지, 이 정도의 에너지 차이가 있는데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겠죠. 흡열 반응입니다. 반대로 이화작용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화작용은 뭐냐? 복잡하고 큰 물질을 간단하고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죠. 복잡하고 큰 물질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입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를 보시면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에너지가 여기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물질 대사를 이제 배웠는데요. 물질 대사를 배울 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물질 대사를 이용해서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필요로 할 때도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요. 동화나 이화를 통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너지 전환과 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게요. 생체 내에서는 에너지가 계속 형태가 바뀌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 저기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계속 전환이 되고 결국 우리가 생활 에너지로 이용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포호흡이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여러분 호흡은 알고 계시죠? 호흡이 뭐죠? 호흡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숨 쉬는 거요. 네, 이거 호흡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호흡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건 외호흡이에요. 외부에 있던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CO2를 내보내는 거. 외호흡이고요. 우리 폐 속에 들어간 그 산소가 우리 혈액을 통해서 온 몸으로 공급되는 걸 내호흡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결국은 각 조직 세포에 공급된 그 산소가 음식물을 분해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세포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호흡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고 그렇게 들어온 산소가 우리 몸의 각 조직세포로 공급돼서 조직세포가 그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분에 있던 에너지를 산화시켜서 꺼내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칭해서 호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호흡,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단순히 숨을 쉬는 것, 호흡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조금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밥을 왜 먹죠? 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음식물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는 거죠. 네, 음식물 속의 에너지 전환 보시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돼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 형태로요. 포도당, 아니면 여러 가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속에는 여러 가지 CHON,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화학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고분자의 화학 결합 속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음식물 속에 영양소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화학 에너지는 세포호흡에 의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돼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포호흡이라고 부른다고요. 음식물에 있던 화학 에너지를
내가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세포호흡의 정의는 뭐냐?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입니다. 네, 다시요. 세포호흡이 뭐라고요? 세포에서 음식물, 영양소를 분해해서 그 영양소 안에 있던 에너지를 내가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는 거, 전환하는 거, 그것을 세포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이걸 분해하는 과정 중에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영양소를 산화시켜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산화시킨다는 거는 여기서는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세포 내 중에 특히 어디서 일어나냐? 세포호흡의 장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 과정은 세포질에서 진행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포호흡의 장소는 세포질에서 일부 과정이 시작됐다가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대부분의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세포호흡의 장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세포호흡의 과정을 보시면요.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는 조직세포로 운반된 산소에 의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산소가 영양소를 산화시킵니다. 그래서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최종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고분자인 영양소가 저분자인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되니까 무슨 과정이죠? 이화작용이고 분해 반응이고 발열 반응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 영양소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영양소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싹 갖다가 생활 에너지로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바로 생활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저장해요. 어떤 특정한 분자에. 그래서 에너지가 저장된 그 분자를 많이 갖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저장 분자,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분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ATP. 아파트가 아닙니다. A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일부를 ATP에 저장되고 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보통 책에 보면은 ATP를 세포 내 화폐, 돈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사야 되는 것도 많고 먹어야 되고 또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비할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일을 하면 뭐를 받죠? 돈을 받죠.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제 17일이 월급날인데 행정실에서 인터폰 와서 네 선생님 내려오세요. 지금 행정실에 선생님 한 달 일하신 걸로 쌀 한 포대, 치약 2개, 휘발유 2말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월급 통장에 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쌀도 사고 치약도 사고 비누도 사고 반찬도 사는 거죠. 어떤 돈이라는 매개물이 있잖아요. 나의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전환했다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물질을 사는 겁니다. ATP도 마찬가지예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영양소에 있던 에너지가 막 방출되면 그거를 다 ATP라는 분자 속에 저장을 합니다. 일부 에너지를 ATP 속에 저장을 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생각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뭔가 다른 물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 그 ATP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뽑아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세포호흡의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먹은 영양소, 물론 포도당 말고도 다른 영양소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영양소, 포도당을 비롯한 영양소가 우리가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하고 만나면 이 산소가 포도당을 분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산화시켜요. 그래서 고분자의 포도당을 잘게 잘라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방출되죠? 에너지가 방출돼요. 이 에너지의 일부가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화살표 한 개로 나와 있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다단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반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호흡이라는 이화작용은 단순한 한 가지 분해 반응이 아니라 일련의 분해 반응, 연속된 분해 반응이 합해져서 하나의 이화작용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산해보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한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의 대략 한 40% 정도가 ATP로 합성이 되고요. 저장이 되고요. ATP 속에. 나머지 한 60% 정도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데요. 이 열 에너지는 보통 우리 체온 유지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여기 그림 보시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세포 내 소기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 개수는 다르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내에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1년의 분해 방향은 조금 거치고 이제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요. 그러면 산소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함께 만나서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은 CHO로 되어 있거든요. C6H12O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 분해되고 이때 포도당의 수많은 화학결합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부는 열에너지로 일부는 ATP 화학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전환이 돼요. ATP 속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저장하는 거죠. 얘가 화폐입니다. 돈입니다. 우리 생명체 내의 에너지 화폐가 ATP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과학 돋보기에 보시면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비교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린 지금 세포호흡을 배웠죠. 지금 배운 것은 요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배운 거예요. 네.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ATP로 합성하는 거, 저장하는 거 이게 세포호흡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화살표가 이렇게 됐잖아요.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와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것인데 광합성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요. 엽록체는 이 생성물과 반응물이 반대입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은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화살표가 반대입니다. 네,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저분자를 이용해서 포도당 같은 고분자를 이용하고 그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하는 것이 광합성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광합성이잖아요. 합성이니까 이거는 광합성은 무슨 작용일까? 동화이와 중에 동화작용이겠죠. 네, 동화작용입니다. 그런데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잖아요. 흡열 반응이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저분자가 고분자의 포도당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어디에서 에너지가 올까요? 바로 광. 빛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이 에너지에 의해서 저분자를 포도당과 같은 고분자로 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은 동화작용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예고,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이제 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생명과학 2에 가시면 이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원하지 않을 정도로 자세히 배웁니다.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두 반응의 공통점은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ATP 얘기했는데 과연 ATP가 뭐냐? ATP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게요. 네, ATP는요, 뭐의 약자냐?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의 약자입니다. ATP. 아데노신의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기가 트라이, 3개라는 거예요. 아데노신은 뭐냐? 트라이포스페이트는 알겠는데 인산기 3개는 알겠는데 아데노신이 뭐냐? 아데노신은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한 것을 아데노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아데닌. 1학년 때 배우죠? DNA, RNA의 구성 성분. 염기, GATC, GUC 있잖아요. 그 중에 아데닌. DNA, RNA 염기 A가 바로 아데닌입니다. 리보스는 오탄당이죠. 오탄당. RNA를 이루는 당, 오탄당, 리보스입니다. 그래서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한 걸 아데노신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3개의 인산기가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이용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세포 내 에너지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네, 중요한 그림이 있는데요. ATP의 생성과 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TP의 구조,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해서 아데노신이라고 했고 트라이, 하나, 둘, 셋, 포스페이트, 이게 ATP의 구조예요. 그런데 아데닌과 리보스보다 여러분이 지금 이 포스페이트 3개, 인산기 3개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P 이렇게 인산기가 있는데 요 사이에 요 결합 있죠. 다른 결합은 직선으로 표시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서 곡선으로 표시한 요 결합 있잖아요. 요 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불러요.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인데 굉장히 많은 고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결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산들 사이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산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ATP는 인산기가 3개인데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산기가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그러면 ADP가 됩니다. 다이포스페이트. 2개가 다 떨어지면 하나가 남죠. 모노포스페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주로 ATP와 ADP까지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고에너지 인산결합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몸에서 ATP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하면서 생활에너지, 달리기 할 때 에너지가 많이 근육 수축에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면 ATP에서 이 결합을 끊어요. 딱 떼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이 에너지를 달리기 하는데 쓰는 근육 운동에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럼 ATP가 막 분해돼요. 피를 막 띄어요. 이 ATP도 피를 띄워주고 저 ATP도 피를 띄워주고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끊어주면 얘가 떨어져 나오면서 생활에너지를 공급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TP는 피를 하나 잃었으니까 피가 몇 개 남아요? 얘는 떨어져 나와서 무기인산으로 떨어져 나오고 2개가 남겠죠. 그러니까 ATP가 아니라 AD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ADP가 되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P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거든요. P가 2개면 ADP였다가 P가 하나 붙어서 3개가 되면 ATP가 되고 하나가 또 떨어지면 ADP 붙으면 ATP 떨어지면 ATP 왔다 갔다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떨어지면서 ATP가 ADP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에 있었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밥을 먹고 영양소를 분해해가지고 세포호흡을 했어요. 영양소에 있던 에너지가 막 방출돼요. 그러면 ADP에다가 P를 하나 붙여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형성하는데 그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ATP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이 일어날 때 ADP를 ATP로 바꾸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TP를 많이 저장하고 있다가 내가 생활에너지가 필요할 때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하나씩 띄어서 ATP를 ADP로 전환하면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ATP, ADP, ATP, ADP로 이 형태가 전환되면서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했다, 저장했다, 방출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TP의 생성과 분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세포호흡에 의해서 포도당에 있었던 화학에너지의 일부가 ATP의 화학에너지로 저장된다 아까 설명했는데요. 포도당에 있었던 에너지가 나와서 ATP로 만들어주면서 고에너지 인산결합 속에 이 결합 속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학결합 속에 에너지가 저장됐으니까 이건 역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화학에너지의 일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화학에너지로 저장된다. ATP의 화학에너지는 나중에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고 싶다. 발성, 정신활동, 에너지 많이 들죠. 공부만 해도 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체온 유지. 내가 체온을 유지할 때 사용될 수 있고요. 운동할 때, 근육 운동에 사용될 수 있고요. 생장, 키가 크거나 몸이 자랄 때도 세포 분열할 때도 많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을 합성하는 건 동화작용입니다. 세포막 성분을 합성하고 DNA를 합성하고 그런 거 다 합성, 동화작용이잖아요.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죠.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 몸에서 뭔가 세포를 분열하고 물질을 합성할 때,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이 ATP에 있던 화학 에너지를 줍니다. ATP가 분해되면서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고 그 에너지를 주면 그거를 가지고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동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좀 요약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먹은 영양소, 포도당에 있던 영양소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너지에 사용될 수 있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 하는데 이 밥과 우리의 생활에너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사이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과 ATP가 있는 거죠. 보시면 포도당을 섭취하고 음식을 먹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었어요. 그럼 이 산소가 세포로 가죠.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고분자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저분자를 분해하면서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방출되죠. 이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일부는 ATP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ATP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는 말은 ADP, P를 두 개 가지고 있는 ADP에 무기인산이 하나 들어오면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하나 더 생성하는 거죠. 이 화학결합 속에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ATP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내가 에너지가 필요해. 노래를 할 거야. 그러면 P를 떼요. 그래서 ADP로 만들면서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되면 이 에너지 차를 이용해서 발성, 정신활동, 체온유지, 근육운동, 생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념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탐구자를 살펴보기 보시면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웠는데 실제로 사람한테서 세포호흡을 보기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긴 하지만 바로 확인을 못하는데 효모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을 되게 금방 볼 수 있어요. 그 실험입니다. 여러분 학교 돌아오시면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작년에는 많이 했었는데 효모의 세포호흡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건조 효모하고 포도당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 실험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발효관이 있어요. 유리로 생긴 퀴네 발효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뚱뚱하고요. 팽대부라고 부르는데 여기 맹관부라고 불러요. 여기에 맹이라는 거는 아시죠? 뭐가 없는 거. 그래서 그 액체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관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발효관 3개를 준비한 다음에 발효관 ABC에다가 A는 10% 포도당 용액과 증류수, B는 10% 포도당 용액하고 효모액을 넣어주고요. C는 5% 포도당 용액하고 효모액을 넣어줍니다. 자, 우리 과학의 탐구 배우셨죠? 이것은 뭔가 변화시켜서 막 실험을 하는 거니까 뭘까요? 연역적 탐구일 거고요. 이 중에 ABC 중에 대조군은 뭘 것 같아요? 네, 증류수를 넣었죠? 이게 대조군입니다. B와 C는 모두 실험군이에요. 실험군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모액을 이제 넣은 거, 효모를 넣어서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B와 C의 차이는 포도당 용액을 조금 농도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농도가 좀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하고 효모액을 섞은 실험 세팅을 한 다음에 손마개로 막은 다음에 관찰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용액에서 뽀글뽀글뽀글뽀글 기포가 발생을 해요.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서 이 안에서 이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죠. 발효를 일으켜가지고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는 뭘까요? 포도당을 분해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뽀글뽀글 올라와서 이 맹관부에 기체가 없어지고 이 액체가 없어지고 기체로 차게 돼요. 여기에 CO2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관부 눈금을 보고 이게 1, 2, 3, 4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발효관 ABC를 비교해 봤어요. 대조군인 A는 어때요? 12분이 지나도록 전혀 CO2가 발생을 안 했죠. 세포호흡이 안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B와 C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맹관부에 CO2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둘 다. 그런데 B가 C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CO2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B는 C보다 아까 포도당의 농도가 더 높았죠. 2배였죠. 포도당의 농도가 높았더니 발생하는 CO2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탐구 포인트를 보시면 포도당은 세포호흡에 사용되기 때문에 B와 C에서는 뭐가 방출됐어요? 이산화탄소가 방출됐습니다. A는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진 효모가 존재하지 않아서 물질대사, 세포호흡, 이화작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선생님과 같이 세포호흡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문제 꼭 푸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